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부동산 중개업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소들이 불법 거래에 나서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던 김모 씨는 생활 정보지를 보고 상가 임대 광고를 낸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이 중개업소는 연간 임대료를 1,300만 원에 주겠다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 500만 원과 수수료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임대료를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는데도 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업체는 무등록 중개사무소였습니다. 네, 딱 들어서는 순간 이제 간판도 버젓이 달려 있고 그 계약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매물주랑 같이 동석을 하게 돼서 그 계약서에 이제 보니까 날인 그 직함도 있고 다 해서 부동산 컨설팅 간판이 걸려 있지만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보니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컨설팅이라고 상담하는 분인데 저희는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은 저희가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그 쓰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네. 정모 씨도 지난해 11월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남성을 통해 토지 2만 제곱미터를 45억에 구입한 뒤 수수료 1억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등록 중개사였고 등기 과정에 문제가 생겨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도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었고 거의 3달에서 4달 정도를 그 사무실에 출입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전혀 뭐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없었고 사무실에도 간판도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전액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나 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또 로또 선거 논란까지 일었던 교육감 투표용지도 바뀌게 됩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들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미리 신고하고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부재자 투표.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로 바뀝니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투표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미리 사전에 가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사전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누구 이름을 먼저 쓸지 추첨까지 했던 교육감과 교육위원 투표용지도 달라집니다. 새로였던 투표용지가 가로로 바뀌고 도의원 선거구마다 후보들의 좌우 순번도 달라집니다. 기존에 어떤 문제이됐던 어떤 또 선거에나 문제나 하면 그 개제 순위로 인한 어떤 불공정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만 공개됐던 후보들의 정과 기록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되고 과거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과 정당도 공개됩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는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도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직장인들의 투표율이 높아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학력과 전과 등에 대한 증명서류와 함께 기타금 60만 원을 내야 하고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29명과 비례대표 5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고 선거구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수요 조사 용역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많이 늘면서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문화방송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국제공항을 이용한 내국인 출입국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75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남 지역민의 증가세가 더욱 가파릅니다. 16.4%이던 영남 지역 점유율이 19.1%로 높아졌습니다. 국토부가 지난주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 때 발표한 자료로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항공수요 증가율보다 영남 지역 시도민의 이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중간 보고회 뒤에 열릴 지역 설명회 때 수요조사 모형이 영남 지역 수요를 낮게 예측할 위험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저가항공사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항공 자유화라든지 그런 여건 변화에 대한 특성들이 모형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8월부터 있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기준과 방식 의견 수렴도 대비해야 합니다. 접근성 같은 공항 서비스는 물론 경제성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논리 개발에 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정부의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제주어 기초 어휘가 선정되고 초중학생을 위한 제주어 교재가 제작되는 등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어로 네. 가찹다라는 거 알아요? 가찹다? 아니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네. 바트다. 내뱉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써요 평상시에도? 아니 많이 안 써요. 제주어연구센터가 이 같은 제주어 1,424개를 기초어휘로 선정했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고 제주어 특성을 잘 드러내는 어휘들로 구성됐는데 제주어 교육교재나 문학작품,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기초어휘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초어휘에 대한 인지도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제주어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휘 인지도를 조사를 해서 과연 저희들 소멸위기 정도가 맞게 진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 어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와 내용을 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제주도 교육청도 제주어 교육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동화 등을 제주어로 구성해 아이들이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많이 노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제주어를 많이 듣고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주어를 많이 사용할 때 제주의 가치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영화 지슬이 유명세를 떨치면서 제주어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 결과 제주어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학부모는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시 화북동 모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39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조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한라산에서는 지난 2012년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로 2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아침 출근길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쌀쌀한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주말에는 나들이 즐기기 좋겠고요. 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4도에서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3도에서 4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성산의 기온 1도까지 내려가는 등 공기가 꽤 차가운데요.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겨울 수월하겠습니다. 네, 성판하게 현재 기온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여전히 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어 교통안전과 산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는 가운데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 화창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 모두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침 공기도 한결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선도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도내 44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토론과 조사,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해 한라중학교와 서기중앙여중 등 두 곳에서 시범 운영됐고 내후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기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큐브의 첫 단독 공연이 오늘 오후 6시부터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도내 직장인들로 구성된 록밴드 사라봉 밴드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가 내일 오후 5시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립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이 인도네시아 작가 9명과 한국 작가 9명을 초청해 마련한 기획전시회 로우스트림존이 2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섬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와 제주를 다룬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의 말 특별전을 마련하고 각종 기록물과 말태우리 물품 등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일본 총영사관은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제주 어린이 그림 콩쿠르를 개최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제주시 어영마을 우수 외식업 추진단에서 마련하는 제1회 어영마을 작은 축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어영마을 회관 일대에서 열려 자체 개발한 메뉴 시식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제주시 남광북 일길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우리건축에서는 건축설계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8국에 1,4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 확대가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400에서 $800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한도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고 올해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찾는 골프 관광객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 관광객은 110만 명으로 4년 전보다 10%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관광객 증가율은 67%보다 훨씬 낮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골프장이 40%나 늘어난 데다 항공기 좌석난 때문에 골프 관광객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